미국이 3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제거에 공격용 무인기를 투입하면서 무인무기 체계의 위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군도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군용 무인 체계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무인 지상 차량, 항공 무인 체계, 무인점 수정, 무인수 상정 등이 대표적이다. 육군의 군단급 정찰용 드론인 RQ-101은 전방 지역의 적 활동을 정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TV 카메라와 전방 관측 장비 등을 통해 6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획득한 영상 정보를 아군에 제공한다. 지상부대는 RQ-101이 획득한 정보를 통해 이동 표적 감시, 피해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군 당국은 RQ-101을 대체하기 위한 차기 군단급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이 드론은 RQ-101보다 작전 반경과 비행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감시, 정찰 능력과 표적 위치 추적 기능도 강화될 예정이다. 헤론은 서북도서와 수도권 북부 접경 지역 정찰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다. 고도 9에서 10km에서 활동하며 250kg 상당의 탐지 장비를 장착한 채 4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대대급 정찰용 드론인 레모아이는 사람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듯 손으로 던져서 이륙시킨다. 착륙은 낙하산과 동체 바닥에 있는 에어백을 사용한다. 고도 3km 상공까지 상승해 15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4단급 정찰용 드론은 내년에 전략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10km 떨어진 지점의 물체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목표물을 자동 추적하는 기능을 갖췄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특성을 고려해 급강하 비행 능력을 추가해 30m 거리에서 착륙이 가능토록 개발됐다. 덕분에 면적이 넓지 않은 지역에서도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다. 야간이나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착륙이 가능하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군안 로봇은 기존 궤도형 무인 로봇과 휴머노이드 기술, 무인 자율 기술 등을 결합한 로봇이다. 야지와 험지를 이동하면서 인명 구조, 폭발물 제거, 물자 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형 정찰 로봇은 수풀이 많은 한반도 특성에 맞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로봇팔을 장착한다. 적외선 탐지 장치, 영상 카메라 등 감시 장비를 장착해 1.2m 높이에서 전방을 살필 수 있다. 바다에서 활동하는 무인 수상정도 등장하고 있다. 무인 기뢰 처리기인 시렌서는 찾아낸 기뢰를 즉시 폭파하는 대신 수면으로 띄워 올려 함상에서 원격으로 폭파한다. 해양수산부와 방위사업청과 한화시스템은 무인 수상정 M 서철을, 방위사업청과 해군과 LIG 넥스원은 무인수 상정 해검을 제작해 공개한 바 있다. 무인 전투 체계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드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메운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2018년 9월 드론과 로봇을 운영하는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다. 전투단은 육군 미래전투 수행 과정에서의 드론 활용법, 작전 특성을 고려한 드론 성능 규정, 드론 조종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감시 정찰을 통한 정보 수집으로 지상군 작전을 측면 지원한다. 육군은 이르면 내년부터 육군 이하 군단, 사단, 연대, 대대급 부대의 드론봇 부대를 편성할 예정이다. 새롭게 편성되는 드론봇 부대는 감시 정찰, 공격,
군수품 수송 등을 담당하는 드론을 운용하게 된다. 100m 이상 거리서 차번호 식별 타격. AI 발달로 성능 진화. 무인 무기가 등장한 것은 아주 오래전이다. 근대 개념의 첫 무인 무기로는 1917년 개발된 스페리 공중 어뢰가 꼽힌다. 이듬해에는 복격용 드론인 캐터링 버그가 개발됐다. 이 두 무기는 순항 미사일에 가까운 개념으로 폭격기에 사람 대신 폭탄을 싣고 비행한 후 목표 지역에 낙하하는 방식이다. 두 무인기 모두 실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50kg의 폭탄을 탑재하여 적전차와 벙커를 파괴하는 로봇인 골리앗 궤도 지뢰 7,500여 대를 실전에 투입했다. 하지만 이 미니 전차용 로봇은 고가인데다 소음이 크고 유선 조종 방식이어서 선절단이나 보병 공격에 취약해 제대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후 현대 무선 통신 기술과 인공위성 개발, 전 세계 어디서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 등장, 인공지능 기술 등이 출현하며 무인 무기 체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초기 무인 무기는 미사일이라는 별도의 장거리 타격 수단이 발달하면서 정찰 분야에 집중됐다. 미국은 1950년에 개발된 표정용 드론인 파이어비를 개조해 제트 엔진을 탑재한 1000대 이상의 라이언 파이어비를 1960에서 70년대 정찰 임무에 투입했고 1965년엔 마하 3의 속도의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D-21을 도입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드론을 개량해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상 무인 무기 체계는 드론보다 늦게 개발돼 199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미국은 1997년 보스니아전과 1999년 코소보전에 지뢰 탐지 및 제거 등을 위해 폭발물 처리 로봇인 미어캣을 투입했고 2001년 9.11 테러 현장과 2002년 아프가니스탄전에 소형 정찰 로봇인 팩봇을 수색용으로 활용했다. 팩봇은 무선 조종 방식이지만 통신이 끊어지면 기지로 복귀하는 기능을 갖췄다. 정찰과 폭발물 처리 임무를 수행하며 유용성이 입증된 무인 무기는 2000년대에 들어서며 수송, 전투 기능을 갖춘 형태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각국의 개발 경쟁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개발 중인 중형 다목적 로봇인 마즈는 무한 궤도 차량의 기관총과 유탄 발사기 등 공격 무기와 추루탄, 연막탄, 섬광 장치 등 방어 수단을 탑재했다. 100m 이상의 원거리에서 차량 번호까지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로 적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로봇이다. 이스라엘은 국경과 중요 시설을 순찰하는 차량형 로봇인 가디암을 개발하고 이를 개량해 기관총을 탑재한 파생 모델을 개발했다. 이 차량은 위험 지역에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호위하고 원격 조정으로 주변을 순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인 수송기도 개발 단계다. 러시아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분대 보급 수송용 마즈 로봇을 선보였고 무인 장갑차, 무인 전차 등도 개발 중이다. 자세한 재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소형 드론 잠수정을 탑재한 잠수함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은 국가 전략으로 무인 전투 체계를 육성 중이다. 특히 2000년 유인 전투 장비의 3분의 1을 무인 장비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맞춰 미국 방부는 2007년부터는 경년제로 무인 체계 획득 로드맵을 발간하고 있다. 러시아는 육성 법률은 없지만
2015년 말 향후 10년 후 전투력의 30%를 국방 무인 무기로 대체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독일도 부족한 병력 대체를 위해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국은 물론 수출을 염두에 둔 무인 무기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입된 무인 무기 체계는 사람의 손으로 조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윤리적 논란을 의식해서다. 기술력 우위인 미국은 이미 2012년 군지휘관들이 무인 전력 사용 시 적절한 수준의 인간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무인 무기의 자율성은 AI 기술 발달과 함께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전투를 담당하지 않는 수송용 차량, 항공기의 경우 상당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 채용됐다. 여기에 무기를 탑재하면 전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미 일부 전투용 무인 무기엔 공격 명령을 제외한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유인 전투기의 명령에 따라 함께 비행하며 적을 공격하는 윙맨 개념의 무인 전투기인 XQ-58A를 개발 중이다. 창과 방패처럼 레이저로 요격 기술이나 전파를 이용한 격추 등 전자전 능력도 미래 전장에서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등이 레이저 빔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시스템을 선보였고,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도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다. 영국은 GPS를 차단하는 드론 돔을 민간 공항에 설치했다. 무기 무인화를 경계하는 과학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8년엔 카이스트와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가 킬러로봇을 개발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국제 AI 전문가들이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자율살상 무기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아직까지 무인 무기 체계에 관한 통일된 국제 협약은 없다. 무인 체계 선진국인 미국이 완전 자율화된 무인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 같은 무기 개발에 유혹을 느끼는 국가들은 언제든 출연할 수 있다.